오늘은 원래 저 채널에 자주 나오던 김정일 변호사님 대신해서는 아니고 강성인 변호사님 모시고 영상 찍게 됐는데 제가 강성인 변호사님과 뭐 개인적 친분이 가지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면접 때 우리 같이 한 번씩 보고 그쵸. 그래서 나는 벌써 이제 2년, 3년째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 행정사 준비하신 분들이 제 행정학 이제 요약 강의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공무원 요약 강의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 글을 보니까 행정법 그 요약 강의를 이제 행정사 강의가 아니라 강상규 변호사님 강의를 좀 많이 듣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변호사님 모르시겠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행정사 수험생분들이 변호사님 행정법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저는 이제 방문각에서 이제 행정사 강의 시작했고, 또 이제 같은 방문각 그룹 안에, 그 안에 이제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계셔서 제가 내년에 이제 행정사 행정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누기 위해서 좀 보셨어요. 혹시 행정사 행정법 한번 난이도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일단 그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시랑은 좀 결이 살짝 다르기는 해서 네. 제가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하고 있던 건 아닌데요. 일단 굳이 난도로만 따지면은 공시 대비는 훨씬 깊이는 얕죠. 공시가 깊은, 네. 조금, 이게 이제 공시에서 이 정도로까지 물어보는구나 네. 할 정도로 네.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좀 네. 공시의 경향이라면은 네네. 아주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이는 공시는 지문이 길고 네. 행정사 지문 자체가 굉장히 짧죠. 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것도 모든 지문이 한 줄짜리, 두 아, 줄짜리 길이 아주 짧고. 깔끔한데 네. 다만 이게 깊이가 얕아서 그런 만큼 좀 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소위 행정법 강론이라는 이 주제는 오히려 공시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점도 없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너무 지엽적인, 이런 걸 그러니까 물어보는구나 하는 것도 내는 것도 없지 점수를 않아가지고. 획득한 측면에서 공무원 행정법이랑 행정사 행정법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똑같은 실력자 봤을 때 어떤 시험의 점수가 좀 더 나을 것 같나요?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절대평가회라는 걸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행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시 공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대평가니까 네, 요즘에 합격선으로 하면은 음, 일단 100점을 목표로 해야 한 90점, 네, 95점 맞을 시험인 만큼 네, 그만큼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깊이 있는 음, 공부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네,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면은 네, 행정사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네, 진짜 각 핵심 출제 포인트의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 정도만 알아도 네, 합격에 필요한 선을 충분히 넘을 정도의 기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요. 또 100점 맞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행정법. 어렵죠. 네, 왜냐하면 지엽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요. 네, 다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전략적인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100점 맞을 네. 100점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제가 이번에 행정학이 좀 제일 어렵게 나왔거든요. 역대 행정사 시험에서는. 근데 이 어차피 평균 60 넘으면 합격한 시험인데 제가 올해 지방직 본 친구들한테 시험 전에 어차피 행정시험 있었으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문제 드린 적 있어요. 보니까 70점대 나오더라고요. 행정학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동일한 실력 가진 분들이 지방직 시험 보니까 뭐 85점, 90점 좀 나오는 게 전대적인 이제 점수를 획득하기는 올해 행정학 기준으로는 사실은 공무원 행정학보다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막 몇 개씩 꼽혀 네, 있거든요. 예. 결이 달라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네. 국가재정법이 막 여기 나오고. 행정법에서 다루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해설할 때 선생님 이제 문제를 이제 사진을 봤거든요. 행정법 문제인데 행정학 문제인데 이게 번호가 이상한 거야. 이거 50번 이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7번인데 국가재정법 있길래 이거 왜 번호가 좀 달라졌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행정법에 나오고 이거 분명히 출제를 좀 잘못 그러니까 한것 이런 스타일의 같아요. 문제는 공시에서 나왔으면 이제 욕을 많이 했을 아, 진짜 그런 공부하셨어요. 문제가 수능도 되는데요. 맞추는 문제고 예.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인 게 검사가 특정직이니 뭐 정무직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공무원 이제 행정학에서 인사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있으니까 좀 되게 여기 이게 왜 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랄까? 정말 국가재정법은 이제 정규 법대 로스쿨 음, 커리큘럼에서 아예 행정법에서 안 다루는 내용이고요. 네. 저도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좀 놀랐죠, 지금. 이게 왜 있지? 수험생분들 네. 입장에서도 이게 아마 행정학 문제가 하면서 아마 푸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감도랄까. 그쵸. 어차피 예, 공시야 진짜 예, 아예 교수님들 소위 예, 감금시켜서 예, 정말 양질의 문제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예, 그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예,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소위 문제의 퀄리티가 좀 썩 예, 좋지만은 못하다고 평할 수 있을 그,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차피 꼭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도 이 시험 출제자들한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음, 뭐 당신들도 내시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까먹을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런 조문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내년에 그럼 시험 대비해서 또 행정법이 올해는 한 중간 정도를 민법이 가장 쉬웠고 행정법이 가장 중간 정도 평가됐는데 내년 대비해서 특히 이제 행정사 수험생분들 특히 행정법 처음 배우신 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좀 어떻게 행정법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공무원 시험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행정사 기출 문제들을 좀 우리 제가 문제집을 만들거나 할 때 공시에서 활용할 만한 문제가 있을까 해서 행정사 문제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일단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 건 많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요즘에 공통된 출제 경향인 것 같은 것이 최근에 어느 시험에서 물어본 주제를 음, 다른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음, 당장 제 눈앞에 놓여 있는 여기 페이지 이 지역적인 조문에서도 네. 야, 이 지역적인 조문이 행정사에 올해 나왔구나. 작년 국가직 7급 시험에 나온 그 말도 안 됐던 조문인데, 라는 게 지금 몇 네. 개가 보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행정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께서도 행정사 기출 문제만 볼 것은 아니고, 네. 어차피 더 풀기 쉬우실 거예요. 공식 기출 문제가. 진짜 그래요. 난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가 난도가 좀 더 낮다는 거는 100점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는 거지. 공부하는 뭐 양이나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할 거예요. 음, 왜냐면 뭐가 행정사 시험에서 안 나오겠구나라는 주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좀 다만 좀 깊이를 얕게 그치, 얕고 공부하는 거죠. 방대하게. 그러니까 그쵸? 저도 이번에 행정학 이제 교재를 쓰면서 공무원 교재는 제가 거의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좀 아무래도 깊이도 좀 필요하고 주제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행정사 분들이 올해 행정하기 어려웠던 게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었다기보다는 과거 기출 문제 안 나왔던 게 좀 많이 들어가 보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책 쓸 때도 깊이는 얇게 유지하되 대신에 행정사 시험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언급이 자주 되던 그 주제들을 좀 넣어가지고 교재를 만들 거고 결국 한 200페이지 정도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법도 혹시나 그 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 뭔가 이렇게 행정사에는 지역적인 음, 것도 많이 나오고 조문도 많이 나오니까 음,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커버하는 식으로 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되지 못해요. 음, 일단 모든 법학 과목은 다 마찬가지인데 큰 체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뭐 행정사든 뭐 당장 뭐 2차 시험 저기 서술형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과거 사법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모든 법학은 일단 소송 중심으로 체계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이해의 영역이거든요. 암기가 아니고요. 조문 지엽적인 거 암기하는 거는 기출을 풀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핵심 내용 먼저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야 공부에 좀 재미도 붙죠. 예, 더럽게 재미없는 과목이긴 한데, 그나마 좀 이렇게 접근해야 네. 재미가 붙어요. 그럼, 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해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바탕으로 좀 암기가 후에 수반이 좀 되는 게 필요할 거고 뭐 이번 시간은 사실 1차 객관식만 나누려고 했는데 또 이제 행정사 시험의 꽃은 사실은 2차 시험이라 저 생각을 하고 2차 시험 보니까 행정 절차론이라고 이렇게 과목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저도 봤어도 예전에 행정법 어쨌든 뭐 논술 공부했으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예전에 답안 쓰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 답안 쓰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딱 처음에 이제 본인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 쓰는 걸 이제 시작했을 때 좀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뭐 학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법학 과목에서 객관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이 서술형 공부할 땐 더 중요한 것이 목차 잡는 거예요.
아예 처음 공부할 때부터 책의 목차를 잘 눈여겨보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는 대학 때부터 법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내내 그냥 이 쓰는 시험에 굉장히 음, 익숙해져서 지금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 이제 시험 볼 때는 좀 애로사항이 많았죠. 아니, 이걸 당장 어떻게 다 써넣어야 되지, 적은 시간 동안? 쓰라는 건 많은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차예요. 목차만 잘 써도 일단 절반은 끝난 겁니다. 당장 제가 봤던 뭐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 2시간짜리 시험을 생각해 보면은 2시간 중 목차를 잡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음, 썼고요. 나머지 1시간 반은 그냥 팔이 쓰는 거예요. 어차피 목차를 잡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머릿속에 이미 다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음, 소리고, 그다음에 그냥 팔이 기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써야지라고 해보는 거랑 진짜 내가 목차 잡아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약간 긴장된 상태 써보는 건 이거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써보는 것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도 공부할 때부터 목차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시할 때도 객관식만 보는 공시에서 수험생들께 굉장히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한 2회독, 3회독 할 때부터는 책을 그냥 읽지 마셔라. 내가 지금 어떤 주제의 어떤 포인트를 공부하는지 적어도 제목은 한번 보신 다음 이 판례를 읽으셔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줄글 슬슬 읽을 때랑 뭐 양과로 일처럼 이렇게 음, 체계 잡아가면서 공부할 때랑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 스스로도 느끼고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또 여러 가지 뭐 강의 준비할 때 항상 그 목차 잡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애당초 그렇게 공부하면은 암기도 잘 되고, 그렇게 여러 번 공부하다 보니까 쓸 때도 자동으로 그 목차가 떠오르게 음. 될 정도가 돼요.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네, 사실. 어차피 논리를 수험적으로 쓰려면. 써야 될 만은 딱 정해져 있죠. 그쵸, 정답이 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목차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물론 할 때. 그걸 연습을 예, 하셔야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정말 수업 요즘에도 강조 많이 드리죠. 책에서 제목 한번 꼭 보세요. 음, 이게 제목 그냥 쓴 게 아니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단 목차니까 이 목차를 읽어보시고 아마 어, 이번 주 강의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수업 중에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서술형 시험이 2차 시험은 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그 목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목차 답 적었다. 목차가 떠올랐다. 음, 답의 한 절반은 쓴 겁니다, 이미. 라고 생각하시려면 될 정도예요. 음. 저도 아직 예전 2차 공부 처음 시작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목차 개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분성에 대해서 논해봐라면 그냥 이게 처분성 있다 하면 끝이잖아.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다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처음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책의 목차는 논리적인 순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 숙지가 좀 돼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다. 제가 행정사 기출 문제를 다 본 건 아니어서 네, 그냥 어떤 게 2차 시험 나오나 해서 몇 년도건진 기억 안 나지만 한번 쓱 본 적이 있긴 한데요. 네, 말 그대로 행정 절차법 네, 문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것 딱 보니까 아, 이 조문과 이 판례를 쓰라는 거군. 라고 음, 명확하게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판례와 조문이 드러나게끔 문제가 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이 써야 될지가 목차가 충분히 만들어지게끔 이 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네, 네, 출제하셨겠죠. 그리고 채점하실 때도 제가 행정사 시험의 채점에 관한 시스템은 모르지만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어떤 목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기 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목차를 잡아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례가 문제지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례가 담긴 결국 사례는 판례거든요. 그 판례가 담긴 내 교재의 목차가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 목차 순서대로 그냥 음. 진행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독이란 얘기 좀 있잖아요. 아, 네. 예전에 우리 고승득 변호사님이었나요? 그분? 아, 예. 아, 그분의 그 회독론이 좀 있잖아. 회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행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고시 공부에선 결국 쇼트컷은 없다. 숏컷은. 예, 반복 회독만이 합격의 예.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독은 읽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네. 쓰는 거랑 다른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사람은 10회독 했다, 20회독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적절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목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차가 어떤 사례형 문제 딱 봤을 때 바로 떠오를 정도가 되려면은 무수히 많이 그 내용을 내가 계속 봐왔어야만 그게 떠오르게 될 음. 거고. 문제하고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목차가 안 맞아버리면 논점 일탈이 돼버리잖아요. 그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딱 봤을 때 '아 이거였지.'가 떠오를 정도가 돼야 예,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한두 번 본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반복 해독을 해야 되는데 다만 10 회독, 20 회독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주어진 시간이 뭐 12달 1 년인데 20 회독을 어떻게 하냐. 20 번을 봤다는 소리 구라 아니냐.' 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음. 뭐 아마 교수님께서 이미 그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공부했던 행정법 수험생 때 책 기준으로는 한 대략 800, 900 페이지 네, 사이였거든요. 네. 그거를 못해도 마지막 로스쿨 3 학년 때 한 10 번 10 회독 10몇 회독 이상은 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를 모든 페이지를 다 꼼꼼히 그 회독 때마다 보는 게 절대 아니죠. 선생님 똑같으셨을 네. 거예요. 내가 매 회독할 때마다 많이 틀리는 거 잘 체크해 음. 놓고 나중에 이제 뒤에 시험 임박했을 때는 그 체크된 애들만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공법 시험이라 그래 가지고 네. 헌법 행정법을 같이 음. 치렀는데 제가 행정법 기본서를 한 2 시간 반 정도 만에 다 읽었던 걸로 음. 기억을 해요. 음. 그게 1 회독이죠 이제. 아니 900 페이지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음. 되냐.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수없이 많이 봐왔던 그 책 중 내가 진짜 약했고 많이 틀렸고 그래서 내일 또 음. 틀릴 것 같은 불안한 부분 음. 엄청나게 체크를 그동안 잘 해 놨고 음. 그 부분만 마지막에 딱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객관식 시험도 결국은 그죠. 기출 문제를 수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쵸. 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줄여가는 게 그렇죠, 회독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 예. 그래서 회독은 결국 줄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음. 공부할 양을 점점 매 회독 때마다 조금씩 줄여간다. 그래서 시험 하루 전날에는 행정사 과목이 1 차가 몇 과목이나 되죠? 생각한 거 3 같은데. 과목이요? 예. 그럼 한 과목에 한 4 시간 3-4 시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 3-4 시간 동안 이 책 한번 다 보고 들어가야지 예. 할 책을 내가 만드는 게 이제 1차 시험 준비하는 과정 동안 수험생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죠. 사실 2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죠. 줄여갈 때는 계속 줄여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인제 본인이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줄여 줘 놓은 것만 보려고 또 하거든요, 요약집만. 대표적으로 망하는 케이스 생각나고 지금 이번에 변호사님 모셨는데 아직 변호사님은 행정사 강의는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이제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행정사 강의를 좀 정식으로 좀 하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은데 다음에 네. 기회가 되시면 기회 되시면 꼭 이제 행정사 강의까지 네 네.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